네, 목요일에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UNS 부동산 투자클럽의 서덕수 부대표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이 부동산 투자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시각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부동산 투자라는 게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만 집중을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4의 연금,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오늘도 부동산 투자의 나침반답게 이런 길을 좀 잘 찾아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본격적인 100세 시대를 맞아서 안정적인 노후 대비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이후에 이 한정된 수입으로는 기나긴 노후를 버티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부대표님, 이제 제4의 연금인 부동산 임대소득을 준비할 때라고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유엔에서 2009년에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호모 헌드레드 시대가 뭐냐면 100세까지 그냥 산다 이게 아니고 10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아주 흔하다는 거죠. 길을 가다가 만나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 제가 100살인데요, 102살인데요 하는 게 아주 흔한, 그러니까 뭐 낯설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걸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주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100세 시대, 호모 헌드레드 시대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좀 더 튼튼하고 그다음에 노후 준비도 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이 하류 노인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2020 하류 노인이 온다. 이런 이제 책이 일본에서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4만 원, 그러니까 연소득이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되지 않으면 하류 노인으로 전락하기 쉽다.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럼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또 어떠냐? 우리나라는 좀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노인 빈곤 비율이 49.6%. 엄청난 이 숫자인데요.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이 중위권 소득, 그러니까 2인 가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절반, 그러니까 150만 원, 2인 가구가 15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이 빈곤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 비율이 무려 49.6%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불명예스럽게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은퇴를 하고 이제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40년 동안 이 소득이 없는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1955년부터 63년까지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이분들께서 이제 2020년이 되면 55년생들이 65세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대거 지금 은퇴를 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좀 보면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저금리 시대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 자금이 아주 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큰 이제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한 2000년대 초반에 엄청 유행한 게 하나 있었죠. 뭐였습니까?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라 해가지고 뭐 금융권들에서 그리고 많이 이렇게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해서 준비해보자, 10억을 만들어보자 이런 투자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노후가 됐을 때 자금이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딱 설문조사를 해봤더니만 평균적으로 최소한 21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여유 있는 생활, 여행도 좀 가고 뭐 가끔 골프도 치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여가 있는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을 그러면 우리가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계산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는 한 금리가 6% 정도 됐습니다. 6%면 역산해가지고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연간 6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 지금 과연 이게 통하느냐? 어렵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금리가 바뀌어서 30억 원을 이제 은행에 넣어놓고 있어도 6천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만들기가 빠듯한, 그래서
여가 있는 생활을 즐기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된대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그 한국은행 금리가 1.75%입니다. 미국 금리보다도 지금 5%, 0.5에서 0.75% 낮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리 때문에라도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4의 연금을 좀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제4의 연금이냐면 우리나라는 이 3중 보장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1연금으로 국민연금, 2연금으로 퇴직연금과 3연금 개인연금 해가지고 이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이 노후를 보장해 보겠다 하는 게 이제 그 3중 보장 제도인데요. 첫 번째 가장 기저에 깔려 있는 게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느냐,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크게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30년간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한 달에 100만 원 내외 된다는 거죠. 지금 소득 대체율이 40%일 때 요 정도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20%까지도 갈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 게 또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이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1%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수수료를 빼고 나면 거의 뭐 남는 게 없고 물가 상승률 때문에 더 이제 오히려 손해가 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가는 시절에는 500, 1000, 2000 이렇게 올라가던 시절에는 우리가 이제 저축을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해서 이걸 이제 수익률을 가지고 또 이걸 커버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2000선에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보합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이런 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의 수익률도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비율조차도 23.4%, 10명 중에 2명만 가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예 이런 것도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가 있는 100세 시대를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정답이다. 답정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릴 수익형 부동산 창천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한 2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30년간 국민연금 부어서 받는 소득보다 조금 작은 정도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소득이 시간이 지날수록 실물자산이기 때문에 그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비해서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사업자한테 정부에서 1년에 5% 이상 올리지 마라 하는 규제를 둘 정도로 계속 이런 부분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가 상승률이나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에 한번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